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부드러운 남자 미스터박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더니 그냥 어제부터 그냥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중부지방에도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가무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저수지 지역에 보면 물이 저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5분의 1밖에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 300에서 한 700 정도는 더 와야 좀 해갈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길 옆에 보면 그 햇빛 나는 날 보면 그냥 잡초들도 다 이렇게 이게 이파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좀 구질구질하더라도 좀 참고 식물들을 위해서 그래 식물들에게 좋은 먹이를 주는구나 라고 해서 좀 웃으면서 받아들이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또 부드러운 남자가 또 한번 쫙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는 좀 멋을 좀 더 부려봐야 좀 본전치기라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카키색 티셔츠를 하나 또 주워서 요거 한번 쫙 껴보고 또 목걸이도 하나 쫙 껴보고 안경도 쫙 한번 거쳐보니까 그나마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점점 이렇게 비만이 많이 되고 과체중인 사람이 많아질수록 치매 환자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치매 환자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들은 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더라 하는 그 얘기가 오늘 내용의 중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체중과 비만이 뇌의 노화 속도를 빨리 진행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 의대의 미첼 카운카 역학 교수 연구팀이 60대의 과체중과 비만이 신경세포들이 집합해 있는 뇌의 겉부분인 대뇌피질 위축의 가속화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구팀은 평균 연령 64세인 남녀 1289명을 대상으로 최초의 체질량 지수를 체크하고 평균 6년 후에 뇌 MRI를 통해서 대뇌피질의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인 사람이 70kg의 체중을 갖고 있다면 체중 70 나누기 1.7m니까 1.7m로 나누면 1.7m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약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의 기준치를 보면 25에서 29는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죠. 여기서 BMI 그 체질량 지수의 1포인트는 체중 몸무게로 환산을 하면 약 2.7kg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뇌피질인 회색질이 위축되는 속도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10배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과체중인 사람은 BMI 체질량 지수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26으로 1 상승할 때마다 회색질의 두께가 0.098mm씩 얇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비만 그룹은 BMI 체질량 지수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회색질의 두께가 0.207mm가 얇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낸 겁니다. 물론 이 결과는 고혈압, 음주, 흡연 등 뇌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다 고려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색질이 뭐냐 이게. 근데 이
회색질의 두께는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얇아집니다. 회색질의 두께는 10년당 10년에 0.01mm에서 0.10mm씩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연구 결과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만 그룹은 6년 사이에 0.207mm가 얇아졌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지나친 체중, 이 과체중 그룹이나 비만 그룹, 이 지나친 체중은 인슐린 저항 같은 대사 변화를 유발하고, 즉 당뇨병을 유발시키고 있고, 또 대사 장애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대뇌 피질의 대사 기능에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뇌 피질의 두께가 두껍고 얇고가 무언 문제가 있어? 라고 또 질문을 딱 들이댈 수 있죠. 그죠? 왜? 대뇌 피질의 두께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10년에 0.1에서 0.100, 뭐 0.10 뭐 밀리미터가 얇아졌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뇌 피질의 두께는, 이 대뇌 피질의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대뇌 피질의 두께를 가지고 장차 어떻게 치매가 빨리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체중과 비만 그룹은 6년 동안에 이 BMI 체질량 지수가 1포인트 25에서 26 이렇게 한 체중 30에 31로 뛸 때 과체중 그룹은 0.098mm, 그 다음에 비만 그룹 30에 31로 될 때 0.207mm가 얇아진다고 하니, 비만과 이 과체중 그룹은 살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알츠하이머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 연구팀은 과체중, 과도한 체중이 뇌를 위축시키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아니죠.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체중이 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비만과 관련된 만성적인 염증 노출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체중이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몸 안에 여기저기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뇌는 신경세포로 구성된 겉부분인 피질과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하는 신경섬유망이 깔린 속부분의 수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부분인 피질은 회색을 띠고 있어서 회색질이라 부르고, 속부분 수질은 하얀색을 띠고 있어서 백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 온라인판에 7월 24일 날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은 먼 후일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식이요법을 조절하고 어떻게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먹으면 60대 넘은 사람들의 이 치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먹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차 타고 다니고 뭔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또 변화되는 것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몸의 치매 환자는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음양론이에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과체중과 비만은 체중이 1kg가 증가할 때마다 모세혈관은 500m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런 동맥혈관의
기능 장애가 생기죠. 그러면 뇌 속에서 산소량의 20에서 25%를 사용하는데 뇌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과 비만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띵하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체중을 줄이고 좀 살을 빠지면 머리가 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요. 그것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에 손에든 대뇌든 이 뇌의 기능과 관련된 것은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뇌 기능이 떨어져서 알츠하이머 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느냐? 그게 쓰달차싱, 쓰고 달고 차고 싱겁게 먹는 것을 식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식습관을 버리고 맵고 달고 뜨겁고 메달뜨의 변화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맵고 달고 뜨겁고 차가운 것은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메달뜨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뇌 기능도 좋아져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몸속에 과체중과 비만은 잉여 영양소, 특히 탄수화물이 많죠. 잉여 영양소의 누적으로 인해서 과체중과 비만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체중과 비만, 우리 몸속에 넘쳐나는 이러한 영양소를 태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이. 근데 더 좋은 것은 소식하는 거죠. 소식하고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런 과체중과 비만을 유발하고 있는 이러한 잉여 영양소들을 태워 없애라.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식이에요. 생식은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를 전부 다 가루로 말려서 이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맛이 없기 때문에 절대 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식하지 못하는 소식하는 조건이 하나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94종 이상의 이런 풍부한 종류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요. 저칼로리 고영양의 음식,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음식,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만과 이 과체중이 된 이러한 잉여 영양소들을 자체적으로 태워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자가융해라고 그래요. 소식을 하면 자가융해라는 것은 우리 궁뎅짝과 여기 뱃살, 볼기짝 이런 데 넘쳐나고 있는 살들을, 그걸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또 전환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해서 그걸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가융해야. 이런 자가융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소식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간헐적 단식, 무언 단식, 다이어트 어쩌고저쩌고 뭐, 그건 전부 다 뭐가 돼요? 요요 현상 때문에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나 생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생식은 실패율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소식, 영양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자. 그 다음에 몸속의 잉여 영양분을 전부 다 끄집어서 태우자. 자가융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생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장육부의 기능과 상태에 맞게 해먹는 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 비율을 맞춰서 먹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신장 기능을 보강해주는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는 이런 식이요법을 갖춘다면, 지금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이런 비만과 과체중의 이런 걱정,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뇌노화를 촉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이런 위험성을 벗어나고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1:1 맞춤, 그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리고 음식이 보약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과체중과 비만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도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실행하는 자만이 알츠하이머 치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또 부드러운 남자가 오늘 화분을 저기다 원래 이쪽에 옮겨놔야 되는데 그냥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럽고 멋있는 남자 미스터 박이 오늘은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